네, 인사노무자라는 담당자의 비밀 파일 책에 실려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개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지금 뭐 구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체가 아마 한 390페이지 정도 지금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05페이지에서 꽤 뒤쪽에 이제 실려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유노조 사업장이 대한민국에서 그 이제 무노조 사업장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이 독자들이 이 보통 책을 읽을 때 좀 뒤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좀 비교적 간단하게 이제 서술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그 Q&A에서 Q는요. 자, 비이행위가 많은 직원을 이제 해고한다. 자, 요게 이제 대표적인 불이익 취급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신분상에 어느 정도 보호가 있는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라고 그냥 가상적으로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럼 그 해고 그 자체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그 했을 때 이게 부당 해고냐 아니냐에 대한 어떤 인정과 기각은 변론으로 하고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하는지 이제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럼 한번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시게 되면 자, 일단 노조법 81조에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네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그 강학상 혹은 학문적으로 네 가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법을 찾아보시게 되면은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1호와 5호를 붙여서 불이익 취급으로 보통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노조법 81조 1호에서요. 그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사전적인 상황도 포함을 하고요. 노동조합,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거나 가입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단체를 조직하려고 했거나 여기까지가 이제 1호의 내용이고 그리고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요게 요 5호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5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단체 행위해서 단체 행동이라고 하는 어떤 파업을 개시하거나 이 어떤 대노동조합과 사용자 사건에서 노동위원회에 이제 신고하거나 증언하거나 행정관청에 증거 제출해서 대부분 지금 어떤 대외적인 어떤 행정관청에 대한 행위가 5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내부에서 어떤 노조와 관련된 정당한 행위를 지금 그 규정하고 있는 게 1호에 나와 있는데 이걸 묶어서 이제 불이익 취급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불이익 취급은 말 그대로 이익하지 않은 취급이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 특히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노동3권 행사를 이유려 사용자가 하는 불이익 취급인데 대표적인 게 해고입니다. 자, 해고 말고 기타 정직, 그 다음 견책, 그리고 감봉, 그다음 기타의 징벌 이런 것까지 다 해고 심지어 어떤 노동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승진, 그 다음 어떤 성과급 차등, 그 다음에 승진 제한, 그리고 어떤 전보 발령 이런 것들이 다 불이익 취급으로 이제 묶여서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일이 있으면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해서 노동조합 이 이제 신청을 하면서 개별적인 부당해고 구제 신청 두 가지가 병합해서 사건이 들어가요. 자, 이랬을 때 어떤 책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실무를 경험을 해봤을 때는요. 과연 저 지금 가상의 해당자가 조합원이 아니었어도 해고, 불이익 취급을 했을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조합원이 아니었어도 해고될 충분한 비위 사유가 있었다 그러면 둘 다 기각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이 양태는 외견은 중징계 처분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조합원이라는 게 어떤 변수에 있어서 가중치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보복 조치다. 그러면 불이익 취급이라고 하는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불이익 취급 사건은요.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이라고 하는 어떤 판례 검색보다는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이쪽에서 좀 많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업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 대 사람 해서 개별적인 속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 불이익 취급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로 지금 설명드릴 이른바 환경계약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이름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옐로우덕 그 컨트랙트에서 환경계약이라고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어떤 의역을 좀 하게 되면 조합에 반하는 계약해서 반조합 계약이라는 말을 제일 더 많이 쓰고요, 사실은. 그리고 비열한 계약이다, 불공정 고용 계약이다. 다 같은 어떤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내용은 뭐냐면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별성을 좀 띄어요. 보시게 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마라. 그리고 탈퇴해라. 이거를 고용 조건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고용 조건으로 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돈으로 회유할 가능성이 크겠죠. 연봉을 인상시키거나. 자, 그리고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 해서 어떤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원하는 노동조합으로 들어가라 해서 이거는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이제 유니온숍 조항은 이거에 대한 예외가 되는데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사실은 그 고용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외견상으로는 1대1의 어떤 시쳇말로 이제 쇼부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인사 노무부서에서 이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관여하고 진두지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것도 집단성을 좀 보인다라고 해서 일선에 있는 어떤 상급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 계약이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노동조합의 선택은 조합원 마음이에요. 그래서 가입을 강제할 수도 없고 탈퇴하라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가 되는데, 대신 예외 그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잖아요. 그래서 단서에서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요,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의 조합원이 될 고용 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한다 해서 이걸 보통 유니온숍 협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3분의 2 일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을 때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해서 요 이제 가입을 요청할 수가 있고, 좀 요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셔도 되는데, 이 어떤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을 하고 나서요, 어떤 이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조합에서 제명이 되면 해고까지 할 수 있는 게 유니온숍인데, 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보이고, 그리고 그거는 단체 협약상 그 규범적 부분은 아니고 채무적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니온숍 협정은 예외다 해서 이 부당노동행위 설명할 때 두 번째 유형에서 사실 이 어떤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그 예외적인 내용을 지금 더 많이 설명하곤 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불이익 지급하고 환경계약이요.